네, 계속해서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고 재밌게 만나는 알고팡 보고팡 팡팡 뉴스 이어갑니다. 제주투데이의 조수진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산밀 위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네요. 네, 지난주부터 제주 사회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뉴스에서도 자주 접하실 텐데 그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우리가 이 기회에 꼭 짚어야 할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달 들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더니 요즘 하루 평균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엔 올해 들어서 하루 최다인 2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확진자가 매일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혹시나 내가 간 곳들이 확진자 동선과 겹치지는 않는지, 또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는 않았더라도 혹시 자가격리자에 포함되지는 않는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저 역시 그런 불안감과 함께 요즘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요. 불안감이 이렇게까지 더 커진 이유는 감염이 확산하는 양상 때문입니다. 사실 확진자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난달까지는 제주 지역 확진자가 감염된 요인이 대부분 외부 요인이었습니다. 관광이나 출장 때문에 제주로 들어온 입도객한테서 감염이 되거나 또 도민이 다른 지역에 갔다가 감염되는 경우가 현저히 높았는데요. 지난달 확진자의 71.2%가 외부 요인에 의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달에 들어서는 이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 확산세가 더욱 불안한 이유도 도민 사이에서 N차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2일 오전 11시 기준 이달에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모두 115명입니다. 이 가운데 73%, 그러니까 열의 7이 넘는 사람이 내부 요인으로 제주 지역 확진자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관광객 위주로 감염이 확산될 때를 생각하면은 관광객이 다닌 동선과 그리고 우리 일반 도민이 다닌 동선이 크게 겹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도민사회에서 불안감이 이렇게까지 크지 않았는데 지금은 지역 사회 내에서 감염이 활발하게 퍼지는 모양새여서 확진자와 또 우리가 동선이 겹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 때문에 불안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제주의 확산 양상의 특징이 있나요? 네, 사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제주의 확산세가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요. 요즘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말 그대로 감염을 얼마나 재생산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감염 재생산 지수가 1이라고 하면 감염자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에게 감염병을 퍼뜨렸다는 뜻입니다. 이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 확산을 의미하고 1 미만이면 유행 억제를 뜻하는데요. 제주는 지금 이 지수가 3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 확진자 한 명이 3명을 감염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가 0.94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높은 이유가 지역적인 특성과도 관련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뉴스의 키워드로 정한 일명 산밀 환경 때문인데요. 산밀은 밀집, 밀폐, 밀접을 뜻합니다. 이 산밀은 또 감염병이 쉽게 퍼질 수 있는 위험 요인을 구성한 말인데요. 제주 지역은 섬 전체로 봤을 때는 인구 밀집도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주 인구 대부분이 동지역에 몰려 있는 구조다 보니까 동지역의 인구 밀집도는 전국에서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여기에다가 제주 사회에선 사람과의 친밀도가 좀 높은 경향이 있다 보니까 밀집이라는 위험 요인도 더욱 증가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백신 접종도 시작되면서 좀 긴장감이 느슨해진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감염이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주 사회는 언제든지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해 12월을 제외하면 제주 사람들은 코로나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전국적인 확산세에 비해서 제주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 때문에 감귤이 코로나에 좋더라. 그리고 소금기가 있는 핵풍 때문이다. 이런 말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이번 확진자 급증 사태를 겪으면서 제주 사람이라고 해서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건 틀린 말이라는 걸 모두들 아셨을 테고요. 그동안 전국적인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제주 지역 확산이 주춤했던 건 사실 지금까지 도민 모두가 개인 방역 수칙을 다 함께 잘 지켜왔기 때문이라는 게 증명이 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최근에 제주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된 이유가 마스크 쓰기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등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 중에 기본인 이 방역 수칙 잘 지켰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네, 저도 같은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번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또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기본적인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이 확산세도 금방 꺾일 거라는 건데요. 제주도 방역 당국에서도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하지 않고 감염 취약업소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제한하는 소위 핀셋 방역을 하는 것도 이 믿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감염이 중점적으로 퍼진 집단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딱히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확진자를 과도하게 비난하고 탓하는 것보다는 우리 도민 모두가 추가적인 확산을 막는 데 더 에너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효과적인 코로나19 방역은 개개인의 방역이라는 점을 이번 사태로 다시금 절감하는데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개인 방역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또다시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죠. 빨간 목마는 알고 있다. 어디에 빨간 목마가 뭘 알고 있는 건가요? 네, 제주에 빨간 목마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시 2호동에 있는 2호 태우 해수욕장의 붉은 말 모양의 등대인데요. 이게 나무로 만든 건 아니지만 마치 큰 목마처럼 보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빨간 목마 등대라고 부릅니다. 이 등대가 쭉 지켜봤을 어떤 상황이 있는데 오늘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전기요금이나 세금 납부 고지서를 받으면 그 기한이 넘게 이제 연체하지 않으려고 좀 신경을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10년이 넘도록 공공자산을 이용하면서 대가를 한 번도 치르지 않은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제주 분마 2호랜드 이야기입니다. 네, 제주 분마 2호랜드라면 이 해변 쪽에 유원지를 조성하려는 사업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제주 분마 2호랜드는 2호동 일대의 마리나 시설과 대규모 숙박 시설 등을 들어서는 2호 유원지 조성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중국에 모회사를 두고 있고요. 이 사업자가 건물 등을 짓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빨간 목마 등대 바로 옆에 약 2만 700제곱미터의 바다를 매립했습니다. 바다는 공유 수면이기 때문에 이곳을 이용하려면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심사를 거쳐서 그리고 허가를 받고 또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업자는 한 번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그 금액만 13억 원이 넘습니다. 사용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이곳이 투자진흥지구에서 해제되고 나서 세금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난 뒤부터였는데요. 이때가 2018년부터입니다. 2018년에는 8억 8천만 원, 그리고 2019년과 2020년엔 각각 2억 4천만 원, 모두 합해서 13억 7천만 원이 체납된 상황입니다. 체납 기간이나 금액이 정말 상당합니다. 제주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제주시는 우선 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도내 부동산을 압류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 2월엔 공유수면 허가 취소 청문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사업자는 3월 31일까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난달에는 대표이사가 입국한 뒤에 투자금이 입금되면 우선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겠다는 의견서를 다시 제출을 했는데요. 대표이사는 이달 중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참고로 관련법에 따르면 공유 수면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 취소도 가능합니다. 네, 2호 유원지는 공사 초기부터 환경 훼손과 경관 사유화의 논란이 이어지면서 도민사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사업인데요. 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죠. 4.3의 또 다른 피해자네요. 네, 제주도 의회에서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2006년 천주교 인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간첩 조작 사건 109건 가운데 34%인 37건이 제주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들은 4.3의 그늘이 드리워진 상황에서 연루돼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분들인데요. 이 조례는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도의원이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네, 당시에 제주 인구수가 전국의 1%를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인구 비율을 봤을 때 제주 피해자가 많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4.3 당시에 국가폭력을 피해서 또 그 이후에 1960년대에 생계를 위해서 많은 도민분들이 일본으로 넘어갔는데요. 당시 조총련, 그러니까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가 일본 사회에서 활동 범위를 넓혀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간 사람들이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서 조총련에 가입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받는 일이 많았는데요. 당시 정권이 이들을 일본 유학생 간첩단 등의 이름을 붙여서 간첩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4.3과 조청년을 연결시켜서 제주도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특수공장원이나 단파 간첩으로 조작돼서 평생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또 고문 같은 가혹행위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피해자분들은 지금까지도 정신적인 고통과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고향과 가족을 떠나 일본에서 타향살이의 서름을 견뎠더니 간첩이 된 거잖아요. 너무나 기구한 상황 같습니다. 지원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네, 간첩 조작 사건의 정의와 도지사의 책무, 그리고 실태조사,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을 담았고요. 이 안건은 이달 말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네,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분들이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도록 발판이 잘 마련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소식 여기서 마무리 짓죠. 두 분 고맙습니다.